이번 영상은 사주 입문하시는 분들, 사주 초보자분들에게 또는 사주팔자의 운세에 흥미를 가지고 관심 있으신 분들이 한 번씩 생각해 볼 만한 이 사주팔자는 뭘까? 그리고 사주팔자는 맞는 것일까? 과학일까? 통계학일까? 미신일까? 이런 의문점들이 생기게 되는데 이 부분에서 알아보고요. 사주를 볼 때, 공부할 때 어떤 점을 알고 봐야지 상담을 잘 받을 수 있을지 또 공부를 잘 할 수 있을지 이 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시간과 세월이 있죠. 시간이 길어지면 세월이라고 하잖아요. 시간과 세월은 계속 변화하고 진행되는 과정, 바뀌는 과정을 의미하는데 시간은 짧은 흐름 변화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세월이라는 건 몇 년에서 몇십 년 이런 것을 세월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시간이 반복되다 보면 세월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과 세월을 뭐가 만드는지 이거를 이해하고 있어야지 운세를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운세라는 거는 역학이라는 것은 앞으로 흐름, 미래의 어느 시점에 어떤 현상, 어떤 일 이런 것들을 예측, 판단하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간이라는 거는 우리는 이 지구에서 살아가고 있죠. 지구는 해와 달, 목성 주변을 움직이면서 시간과 세월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구가 한 바퀴 자전할 때 1일이라는 시간, 날짜가 생기게 되고 태양 주변을 한 바퀴 돌면 1년이라는 시간, 세월이 발생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구의 움직임, 위치에 따라서 1년이 생기고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생기고 낮과 밤, 아침과 해질녘 이런 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옛날 분들은 이러한 천체의 움직임을 가지고 자세하게 시간을 구분해 놓은 거죠. 그래서 탄생을 한 게 24절기가 돼요. 입추, 처서, 백로, 추분, 한로, 상강 보름마다 한 번씩 마디마디 지구의 움직임, 위치를 정리를 해둔 거죠. 그리고 이것을 문자화해서 자축, 인묘, 진사 이렇게 12지지로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십천간, 갑, 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로 정리를 해놓았죠. 12지지와 십천간의 운동성을 정리를 하게 되면은 일반인 분들도 알고 계시는 갑자, 을축, 병인, 정묘 이런 육식갑자가 탄생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천체가 지구의 위치가 지구의 움직임이 마디마디 한 칸 한 칸 움직일 때 1년 1개월 1일 1시간 그러한 움직임 변화가 따르는 순간에 사람이 태어나고 죽고 하죠. 그래서 그 태어나는 순간에 지구의 위치와 태양의 위치와 목성과 달 이런 것들의 위치별로 에너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사람이 태어나서 호흡을 하는 순간에 그 에너지가 주입이 되면서 그 생명, 꼭 사람이 아니라도 어떠한 물질, 제품, 상품, 생명에게 그 에너지가 주입된다는 것이 이 사주팔자의 논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태어난 연도, 태어난 월, 태어난 일, 태어날 시를 순서적으로 위치를 정리를 하게 되면은 연주가 나오고 그 다음에 월주가 나오고 일주가 나오고 시주가 나와요. 그래서 이 주라는 거는 기둥주 해가지고 하나의 기둥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 둘, 셋, 네 개가 되니까 이게 사주가 되는 거죠. 거기다가 연주, 연지, 월간, 월지, 일간, 일지, 시간, 시지 숫자가 8이 되죠. 그래서 사주, 팔자 네 기둥과 8글자로 이루어진 기, 에너지를 의미를 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타고난 기 생명체의 에너지는 10년 대운이라는 시간의 흐름에 영향을 받게 되고 또 세운이라고 하는 1년 1년 단위로 흘러가는 그런 시간에 따라서 영향을 받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연주는 60갑자 글자들 중에 하나가 부여되고 월주도 60갑자 중에 하나가 부여되고 일주도 60갑자 중에 하나가 부여되고 시주도 60갑자 중에 하나가 부여되는데 만약에 만세력 어플에 93년 7월 13일 저녁 7시생라고 치고 이 93년도 7월 13일 오후 7시에 태어난 사람은 어떤 천체의 움직임에 기, 에너지를 부여받았는지를 보는 거죠. 이러한 사주팔자와 대운의 흐름, 세운의 흐름이 앞으로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만세력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주팔자라는 것이 어떻게 탄생을 했고 어떤 논리로 이거를 보는지는 이해를 됐는데 이게 과연 맞을까 안 맞을까? 일단은 이건 데이터라고 보기는 그렇고 과학이겠죠. 고대의 지구과학 또는 우주과학. 그런데 이제 사주팔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계절 자연의 흐름, 에너지, 기운을 문자화 시켜 놓은 거기 때문에 전체 지구의 움직임은 일정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일정한 움직임에 에너지가 부여됐기 때문에 일정한 뭔가는 공통적인 데이터가 쌓이게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비슷한 어떤 에너지가 뭉쳐 있는 거를 부여받은 사람들은 비슷한 어떤 운명의 흐름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라고 볼 수도 있겠다 하실 수가 있는데 원래는 우주 과학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게 이제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미신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보이는 게 아니면 검증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신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동영상을 꺼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주팔자가 맞을까 안 맞을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에는 봄도 있고 여름도 있고 가을도 있고 겨울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구의 모든 생명과 생물 만물은 자연의 순환 흐름에 따라서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삶과 죽음에 또는 번영과 성공에. 그래서 이 사람이라는 존재도 결국엔 자연의 일부에 속해 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이러한 자연의 시간 흐름 세월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주팔자 운세라는 거는 봄이면 여지없이 꽃이 피고 겨울이면 여지없이 눈꽃이 피죠. 인터넷에서 벚꽃 개화 시기를 가져왔어요. 그런데 21년도 개화 시기랑 보통 벚꽃이 피는 연도의 시기랑 달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봄이면 여지없이 꽃이 피는 게 맞고 겨울이면 여지없이 눈이 오는 게 맞는데 그 시간이 조금 빠를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시계바늘에 완벽하게 맞춰서 몇 월 며칠 날 꽃이 반드시 핀다. 꼭 눈이 온다. 그런 건 없지만 봄에는 꽃이 꼭 피고 겨울에는 눈이 꼭 온다. 이것이 운세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운세라는 걸 본다는 거는 타고난 팔자가 이 봄, 여름, 가을, 겨울, 환절기 이런 에너지 중에 어떤 거를 많이 부여받고 태어났는지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는데 흘러가는 그런 대운, 태운에서 봄이 오는지 가을이 오는지 겨울이 오는지 이런 흐름을 보고 봄이 오면 열심히 씨를 뿌리고 여름이 오면 열심히 뭔가를 성장 발전 업그레이드 시키고 가을이면 수확을 하고 겨울이면 띵가띵가 배 두들면서 쉬거나 놀고 이런 형태의 흐름을 본다는 얘기죠. 그거를 반대로 봄에 막 수확하려고 하고 가을에 씨 뿌리려고 하고 그러면은 잘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타고난 것을 보고 그 사람의 흐름을 보고 잘 맞게 살아가고 있는지 잘 안 맞게 살아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봐나가는 거죠. 세세한 운명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그런 큰 틀에서 흐름을 보려고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사주 팔자라는 거는 태어난 연월일 시점에 자기에게 부여된 조건 구성되어 있는 에너지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근데 이게 같은 지구라고 해도 우리나라와 호주나 저기 러시아 뭐 이게 기온과 날씨가 좀 많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지구본을 보면 여기가 이제 적도가 되죠. 그리고 위쪽이 남반구, 아래쪽이 북반구가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여기 위치해 있는데 사계절이 고루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주를 예를 들자면 목화토금수 우행이 균등하게 균형 있게 맞춰져 있는 그런 팔자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고요. 남반구 위치에 있는 호주 같은 경우는 여름 하기운이 압도적으로 강한 그런 사주팔자 구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러시아 같은 경우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래서 북반구에 위치를 하면서 여기는 뭐 땅이 하도 크고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라고 다 어떤 날씨와 온도와 기후가 다 다르겠지만 전반적으로 북극과 가까우기 때문에 겨울이 압도하고 있는 그러니까 수기온이 굉장히 많은 그런 사주팔자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여름이 와도 많이 그렇게 덥지가 않고 호주 같은 경우는 겨울이 와도 그렇게 많이 춥지가 않다는 얘기죠. 이 말을 왜 하냐면요. 추운 나라기 때문에 특산물과 특산품, 그 나라의 고유의 장점이 있는 것이고 여기 더운 나라도 덥기 때문에 특산물과 특산품이 있고 그 고유의 나라의 위치별 장점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사주팔자가 이렇게 목, 화,
토, 금, 수, 또 토, 화, 목 이런 식으로 오행이 고루 있다는 거는 사계절을 모두 맛보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장점과 환경에 놓여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한쪽으로 확 치우치지 않았다는 거는 특별한 점이 없을 수 있는 그런 밋밋함으로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맛보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기 때문에 또 엄청나게 모든 면에서 다 유능할 수도 있고 이러한 장단점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수, 금, 수, 토 이렇게 되면은 아직 오행을 배우진 않았지만 금이 가을을 뜻하거든요. 그리고 수가 겨울을 뜻하는데 물론 토가 하나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편중되어 있다.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나라로 치자면 이런 형태는 아까 말씀드렸던 호주가 아니라 러시아 쪽 같은 그런 느낌이 되겠죠. 여름이 적고 겨울이 압도적으로 강한 나라. 그러니까 뭔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고 편중적이라는 얘기죠. 그렇지만 이런 사주도 대운에 따라서 세운에 따라서 운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사주 팔자 기본 타고난 에너지고 봄과 여름을 맛보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기도 세월도 있긴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러시아가 여름과 따뜻한 기온이 1년 내내 적은 것처럼 이런 형태는 봄과 여름을 많이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한쪽으로 엄청나게 유리하고 장점 발달되어 있는 그런 모습도 있고 한쪽으로 많이 부족하고 아쉬운 점도 따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좋다 안 좋다 이렇게 나누는 건 아니란 얘기죠. 돈을 못 본다 본다 이런 개념도 또 아니에요. 하지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순환될 때 살아가기가 좋잖아요. 계속 춥기만 하고 계속 덥기만 하면 이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살아가기가 힘들다는 얘기죠. 극단적으로는 밤만 계속 있고 또는 낮만 계속 있고 이런 논리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사주가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분야, 한 가지 특성에 유능해서 직업적으로 전문가, 프로, 그로 인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지만 행복적인 면에서는 기복이 심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사주가 가을, 겨울로만 치우쳐져 있는데 대운에서 세운에서 봄, 여름이 들어오지 않으면 유능함과 뛰어남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잘 써먹을 수 있는 그런 무대와 환경이 제한적이다. 또는 운에서 그런 것들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운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간의 흐름, 세월의 흐름이기 때문에 이 시간과 세월은 지속성, 영속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한계가 있다. 그래서 사주에 있는 것은 부여돼가지고 태어난 거기 때문에 평생 써먹을 수 있는 것이고 대운과 세운에 있는 것은 한시적으로, 한세월적으로, 단기적으로 써먹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뭐 대운 같은 경우는 10년 단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좋은 세월이 길게는 30년, 20년, 10년 이런 식으로도 연결될 수 있기는 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주 공부를 할 때나 운세를 보려고 상담을 하러 갈 때나 기본 알아야 되는 게 있다는 얘기죠. 나는 어떤 에너지를 부여받고 태어난 사람인가를 일단 알아야 되고 그 부분에서 질문을 해야 되고 그래서 내가 어떤 편중성이 있는지 또는 그에 따른 어떤 재능이나 능력이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써먹을 수 있는 운을 만났는지 못 만났는지 또는 그거를 언제 만나는지 또는 지나왔는지 또는 그런 것이 앞으로 없다면 그래도 기본 타고난 부여된 것을 최대한 써먹고 어떻게 살아가는 게 좋을지 그런 것들을 대운에서 전반적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운 1년 1년 흐름들은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알아볼 수 있는 포인트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운세를 볼 때는 사주팔자를 볼 때는 공부할 때는 좋은지 나쁜지를 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부족한 점은 뭔지 유리한 점은 뭔지 부족한 점을 채워주는 그런 운은 언제 오는지 장점인 부분을 크게 발전시킬 수 있는 운은 언제 오는지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질문을 하고 풀이를 듣고 그거에 대응하면서 살아가는 게 현명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상담을 할 때도 질문이 좋아야 좋은 풀이와 상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큰 맥락의 흐름을 알고 질문을 하시면서 상담을 받으시면 인생을 설계하는데 좀 더 100%는 아니지만 그런 흐름을 알고 살아가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이고 조금 더 높게 발전 성공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